그럼 157페이지로 가봐요. 가시게 되면은 157페이지에 거기에 밑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157페이지에. 요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짜리. 그래서 1, 2월 달은 별표 3개짜리만 가요. 3개라는 건 내년에 꼭 나온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효율적 시장.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주식 시장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용어 정리를 알 수 있어요. 효율적 시장이거든요. 효율적 시장. 자, 주식은요,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자입니까? 정보가 굉장히 시장에 민감합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하다, 민감하다. 써먹자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갑돌이가 여기 사거리에 땅을 샀는데요. 대박이 쳐졌어요. 여기에 3년 있다가 전철역이 3년 후에 3번 출구가 들어선대요. 그럼 그게 발표되자마자 3년 후에 가격이 오를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오를까요? 굉장히 반응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즉시 바뀌는 겁니다. 정보가 그 시장에 즉시 우리가 반영이 돼요.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정보라는 자체가 강약이 좀 다른데요. 약한 게 약성이고요. 지금 이따 해드릴게요. 중강성은 강성에 준한 거고, 강성은 아주 강한 건데, 정보가 3가지 정보가 있어요. 과거의 정보냐, 아니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정보냐. 2가지가 이제 현재까지가 공표된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정보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정보가 안 중요해요.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가 중요해요. 그럼 31회 달까지가 과거거든요. 자,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는 그자입니까? 시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답도 나와 있고 해설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요거를 여러분한테 1회 때부터 31회 때까지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한 권에 100만 원을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나도 안 사겠다. 자, 그럼 거의 이건 사질 않겠죠. 그죠? 근데 32에 만약 그거 나와요 라고 하는 걸 지금 수강료 내고 듣고 있죠? 그 대부분 다 중강성이에요. 따라서 중강성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분석하실 때요. 과거만 분석해요. 현재까지예요.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2에 뭐가 나올지를 우리가 아직 알아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반영되질 못해요. 대기해보세요.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유출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시험용이니까 우리가 신고하지 마세요. 만약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유출해갖고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어머 요거 답만 외우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바로 사셔야겠죠. 근데 그냥요. 저 잡혀가요. 그럼 현실이 아니라 이론상이다. 이론상이에요. 다시 할게. 32회가 반영이 돼서 유출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런 시장이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론상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술이 들어가니까 기술적 분석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부동산과 주식을 분석할 때는 과거만 보세요. 현재까지 보세요. 따라서 기본적이다. 그게 기본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은 기술도 포함되고 있는 건데, 자,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일단 정의 157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에 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 반영한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새로운 정보가 그냥해요. 지체 없이예요.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은 과거까지만 반영되는 건 그냥해요. 약성이었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공표된 다 사실은 뭐죠? 중강성. 공표되지 않는 분석은 강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 약성효율적 시장에 보시면 이번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술은요. 과거까지만 반영해요. 현재요.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한다고 돼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는 기술이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중강성의 기본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기본적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는 과거와 현재까지 다 포함한 게 공표된 사실 정보까지를 분석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어떤 회사에
주식을 분석해요. 현재. 그럼 지금 현재가 오전 10시라면 그 회사의 영업실적과 사업계획을 봐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겁니까? 과거도 분석을 하는 겁니까? 과거까지 분석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효율적 시장의 초과이윤 존재 여부에 대한 박스가 하나 보이시나요?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1, 2월 달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게 박스에 보시면 따라해 보세요. 정상이윤, 초과이윤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알면 더 득이고 모르면 손해인데 남들만큼만 가져가는 이윤이 있고 남들보다 더 얻는 이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어 정리로 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A은행한테 너 1년 있다가 내가 1억을 맡겨놓으면 너 연이자 얼마 줄래? 연 2% 준대요. 나만 얻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은행이 2%면 공개된 거잖아요. 그럼 나만 얻습니까? 다 얻습니까? 그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정상이윤. 그런데 얘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게 너무 낮았어. 그래서 연 12%의 확정 금리를 받았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10%더 얻었다. 그럼 10%를 더 얻었다는 건 초과해서 얻은 거죠. 그러면 남들만큼 얻었나요? 더 얻었나요? 그게 초과이윤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갈게요. 자, 지금 이 박스를 정리해 드린다면 이 동그라미 안에는 정상이윤만 얻고요. 정상이윤만 얻고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박스를 보면서 같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약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이 됐나요? 과거인가요? 그런가요? 과거를 분석하는 건 데이터의 기술이 들어가니까 무슨 분석인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직 현재 미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습니다. 초과는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와 미래를 분석할 수 있죠.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그럼 현재와 미래를 분석을 잘한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제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약성이라 그랬어요? 중강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볼 때 과거만 봅니까? 현재까지 봅니까?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공표된 정보입니다. 예. 자, 그럼 아까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라 그랬죠? 기본에는 기술적이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이윤만 얻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화를 합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안다는 미래의 정보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다 알지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현재까지만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어디가 개발될지를 아는 사람에 대한 그 미래 정보가 아직 반영이 됐나요? 시장에 반영이 안 됐나요? 안 되면 그 미래의 정보를 누가 살 거예요. 정보 비용을 들어서. 그런가요? 그럼 미래의 정보를 분석한다면 어떤 누가 초과이윤을 체득할 수도 있는 시장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다 중강성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획득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보시면 되고 강성이 있어요. 강성. 강성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상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쟁과 부합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강성은 과거만 반영됐나요? 현재인가요? 미래도 반영됐나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 반영됐죠? 그래서 다 반영이 됐죠. 그럼 어떤 분석도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초과이윤은 절대 얻을 수 없고 정상이만 얻겠죠. 정보 비용도 필요 없고. 그런가요? 그러면 팁을 드릴게. 강성은 초과이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초과이윤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자, 양가로 4번에 위에 가시면 기업법만 체크하세요.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에 존재하는가는 국가나 사회마다 같다 다를 것이다. 효율성도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 볼게요. 그럼 프린트에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입니까? 중강성이죠, 중강성.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요, 미래 정보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정보 비용을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초과는 누릴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9페이지 가시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효율적 시장은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히 이론상이에요. 뭐 미리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요번에 제가 요 프린트를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져가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이 할당이 돼서 다 나눠 먹는 건데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투기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저먹는 초과연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냐면 아주 골 때리는 시장이죠. 자, 아까 요 2% 먹는 거는 그냥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이에요. 근데 얘는 더 얻었죠.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익률을 갖게 정상이윤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초과연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정상이윤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론상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정상이윤만 먹어라. 초과연 먹으면 잡아간다. 이런 시장이. 자, 그러면은 아직 느낌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적어보려고 그래요. 정보가치라는 단어와 정보비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용을 살펴드리죠. 자,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었어요. 원래 얼마다? 근데 내가 어떤 애가 나를 요거를 정보를 500원 싸게 가르쳐 준다면 1,000원에서 500원 빼면 500원이 나한테 이득이에요.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생긴 거죠. 그런가요? 최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이따 다 해드릴게요. 전문가가 다 해줘요. 그럼 500원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걸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그냥 해요. 비용을 달라고 하겠어요. 100원만 달라고 하겠죠. 100원만 달라서 5를 뺍니다. 그러면 400원만큼 더 얻어먹은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따라서 초과이윤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다 얻은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만 얻게 된 거죠. 그죠? 아까 제가 할당은 초과이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초과이윤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률 쪽 시장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요게 500원까지 올라가면은 500원에서 500원 빼면 초과이윤이 안 생기죠. 그리고 얘가 같으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뭐가 같으면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같다면 초과이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할당률 쪽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당률 쪽 시장일 수가 있다. 아까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장은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우리가 할당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경쟁 시장이니까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살 필요는 없죠. 빵원입니다, 빵원. 그럼 정보의 가치도 빵원이죠. 그러면 초과이윤이 안 생겼죠. 그래서 항상 할당률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굉장히 불안전합니까? 우리는 할당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해요. 불안전 경쟁 시장은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해서 자,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불안전합니까? 그럼 우수한 정보를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정보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원 정보 비용을 내요. 내게 되면은 정보 가치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불안전도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불안전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초과이윤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할당일 수 없다. 할당률 쪽 시장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할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500원의 정보 가치는 400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했죠. 그럼 할당입니까? 할당이지 못합니까? 그럼 고로 불안전은 그냥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려면 그냥 해야 돼요. 정보를 캐야 돼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죠?
그럼 정보 비용이 만약에 1억을 얘가 냈어요. 좀 더 많이 먹으려고. 그죠? 근데 더 얻는 초과이윤도 1억이래요. 어머. 1억 갖다 1억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요게 같아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초과이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쌤쌤이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1억 넣고 1억 먹은 거잖아. 그런가요? 그럼 할당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도 그냥입니까? 초과이윤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럼 무슨 시장일 수도 있어요? 할당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모든 그 포기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정보비용을 또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가볼게요. 정리합니다. 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다 공개돼 있습니까? 정보 비용이 빵원이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정보 가치도 없죠. 그럼 초과이윤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항상 할당이라고 해도 많다는 건데 할당률 쪽 시장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안전 경쟁도 할당입니까? 그럼 할당이 좀 넓은 개념인데 불안전 옆에 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당률 쪽 시장에 완전 경쟁이 있어요. 근데 불안전이 옆에 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계만 얘기합니까? 불안전도 할당입니까?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불안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지금 159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자, 할당률 쪽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이 배분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발생하지는 않는다. 않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어떤 개발업자가 정보 비용을 1억 들었는데 초과이윤도 1억이라는 건 똑같이 됐잖아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정보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가 기업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혜택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같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은행은 2% 줬죠. 여기 보세요. 다음에 정상이윤. 그럼 너도 정상이윤만 먹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다 같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셨어요? 그러면 양가로 2번 별표. 자, 오늘 할 거는 1, 2, 3번까지 가겠습니다.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률 쪽입니까? 근데 할당률 쪽이라고 해서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자, 2번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률 쪽이 될 수도 없어요, 될 수도 있어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요 두 가지만 좀 잡아보세요. 요 두 가지. 자, 나머지 거는 제가 나중에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4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갈까요? 자, 짚어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죠? 얘기해 보세요. 불안전 요소가 있다는 건 맞죠? 근데 할당이 될 수 없습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습니까? 있잖아요. 똑같다면 정보가치 그럼 할당률 쪽이 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갈게요. 자, 할당은요. 자, 따라서 투기 없다. 초과이윤 없다. 정상이윤만 먹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당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런가요? 할당일 수 없습니까?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자, 요거랑 요거 같으면 그냥요. 초과이윤이 안 생겨요. 투기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할당이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시면 4번에 부동산 가치라는 정보 비용이라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가 나중에 투자론에서 할인이라는 거와 여러 가지 화폐 시장 가치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나중에 야매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30초 안에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기대하시고요. 자, 넘깁니다.